안녕하세요. 나는 경남 창원 진해에 사는 강명순입니다. 올해 70이 되었네요. 진해는 벚꽃으로 유명하지만 저에게는 무엇보다 바다가 있는 곳입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고 갈매기들의 울음소리가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죠. 지금은 이 바닷가에 작은 호텔을 운영하며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인생이란 게 참 묘해서 가장 절망적일 때가 새로운 시작의 문턱이더라고요. 제가 겪은 3번의 큰 시련과 그 속에서 찾은 희망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26에 결혼해서 진해에 정착했을 때만 해도 저희 부부는 꿈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조선업이 한창이던 시절 작은 기계 부품 회사를 차렸어요. 진해는 군항이 있어 조선업이 발달했거든요. 처음 몇 년은 정말 잘 됐어요. 아이들 둘을 낳고 작은 집이지만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꾸려가며 행복했죠. 하지만 90년대 말 IMF가 터지면서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 회사는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어요. 그때 느꼈던 절망감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집에 빨간 딱지가 붙고 아이들 학비는 물론이고 당장 먹을 것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동안 믿고 지내던 친척들까지 등을 돌렸다는 거였어요. 명순아, 우리도 어려운 시기니까.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고 저는 혼자서 2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책임져야 했어요. 그때 제 나이 38이었는데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구나 싶었죠.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했습니다. 겨울 아침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릴 때마다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들 얼굴을 보면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5년간 악착같이 벌어서 빚을 어느 정도 정리했을 때였어요. 큰아들 진수가 대학생이 되었고 작은딸 미영이도 고등학생이 되어 공부를 잘했죠. 남편도 술을 끊고 작은 일자리나마 구해서 가정이 다시 안정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운명은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나 봅니다. 2005년 겨울이었어요. 진수가 알바를 마치고 집에 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술 취한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한 거였죠.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갔을 때 의사가 말했어요. 다리 절단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생명은 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20살 청춘인 아이가, 꿈도 많고 키도 크고 축구도 잘했던 우리 진수가 반년 동안 병원에서 지냈어요. 간병비며 수술비며 다시 빚더미에 앉게 됐죠. 하지만 더 큰 고통은 아들의 절망이었어요. 의족을 차고 재활치료를 받으면서도 아들은 웃음을 잃었거든요. 엄마, 난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해?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제가 먼저 일어나야 했죠. 아들이 의족에 적응하고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다른 대학에 편입할 수 있게 되었어요. 딸도 간호대학에 진학해서 제법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죠. 저도 진해 관광지 근처에서 작은 민박집을 시작했어요. 벚꽃 시즌이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조금씩 돈을 모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졸중이었어요. 그동안의 스트레스와 음주 흡연이 누적된 결과였죠. 병원에서 3일을 버티다가 남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51살의 나이였어요. 장례식장에서 혼자 앉아있을 때의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20살부터 함께했던 남편이 없는 인생이 상상이 안 됐거든요. 비록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그래도 함께 이겨낸 동반자였는데 자식들은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고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거죠. 50 중반의 나이에 말이에요. 남편 장례를 치른 후 매일 바닷가를 걸었어요. 처음엔 그저 집에 혼자 있기가 답답해서 나왔던 거였는데 점점 바다가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진해의 바다는 참 신기해요. 아무리 슬픈 마음을 안고 가도 파도 소리를 듣고 있으면 조금씩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거든요. 첫 일주일은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밤이면 남편이 없다는 현실이 더 선명해졌거든요. 25회를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집안 곳곳에서 그 사람 흔적이 보이는데 정작 사람은 없으니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닷가에 나가서 파도를 보고 있으면 묘하게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빠지는 걸 보면서 내 인생도 지금은 썰물 때구나. 언젠가는 다시 밀물이 들어오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닷가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나이는 저보다 훨씬 더 많아 보이는 분이었는데 혼자 앉아서 뜨개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혼자 사세요?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네, 남편이 얼마 전에. 아이고, 그래요? 나도 10년 전에 남편 떠나 보냈어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는데 그분이 해주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있잖아, 우리 나이에 남편 떠나 보내면 끝인 줄 알잖아. 근데 아니야.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인 거야. 지금까지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였지. 진짜 나는 없었잖아. 그 말을 들으니까 뭔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맞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줄곧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키우기에만 매달렸지 정작 강명순이라는 사람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와서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나는 뭘 하고 싶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지? 문득 민박집을 하면서 제일 뿌듯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멀리서 온 손님들이 사장님 덕분에 좋은 추억 만들고, 가요라고 말할 때,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부부가 여기 정말 아늑하고 좋아요라고 할 때, 그럴 때면 정말 보람을 느꼈거든요. 아, 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하고 싶구나. 그런데 민박집은 한계가 있었어요. 시설도 낙후됐고 벚꽃 시즌에만 손님이 몰리니까 수입이 불안정했죠. 하지만 진해의 바다는 사계절 내내 아름다웠어요. 특히 일몰 때는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장관이었거든요. 어느 날 일몰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이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되겠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어. 아들은 비록 장애가 있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집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됐고, 딸은 간호사가 되어 튼튼하게 자랐어요. 이제 저도 저만의 인생을 만들어가야 할 때였죠. 바닷가 할머니와 자주 만나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그분은 남편을 떠나보낸 후에 작은 카페를 차려서 10년째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하지만 해보니까 할만하더라고. 중요한 건 마음이야, 마음. 그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진해에 오는 관광객들이 벚꽃 시즌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였죠. 하지만 진해의 바다는 사계절 내내 아름다워요.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가을에는 붉은 노을이, 겨울에는 고요한 정막이 각각의 매력이 있거든요. 바다가 보이는 제대로 된 숙소가 있다면 어떨까? 사계절 내내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어요. 남편 장례비며 병원비며 써서 통장에 남은 건 몇백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일단 부동산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땅은 당연히 비쌌지만 조금 외진 곳에 괜찮은 부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주인이 급하게 팔려고 해서 시세보다 싸게 나온 땅이었죠. 이런 생각으로 시작해서 2012년에 작은 호텔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객실 3개짜리 작은 건물이었어요. 전 재산을 다 털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만든 거였죠. 정말 배수의 진을 친 거나 다름없었어요. 호텔업은 처음이라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객실 청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체크인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조식은 뭘 제공해야 하는지, 모든 게 막막했죠. 첫 손님을 받던 날이 지금도 생생해요. 젊은 커플이었는데 제가 너무 떨어서 체크인 절차도 제대로 못했어요. 방 열쇠도 2번이나 틀렸고요. 그 모습을 본 손님들이 웃으면서 괜찮다고 해주는데 정말 민망했어요. 첫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예약도 별로 없었고 온라인 후기도 시설은 괜찮은데 서비스가 아쉽다는 내용들이었어요. 밤마다 인터넷으로 호텔 운영법을 찾아보고 다른 펜션들은 어떻게 하는지 연구했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었어요. 기술적인 건 나중에 배우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거였죠.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손님들을 우리 가족처럼 대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미역국 서비스였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바닷가에서 직접 따온 미역으로 미역국을 끓여드렸어요. 처음에는 호텔에서 미역국이요? 하며 신기해하시더니 한번 드셔보신 분들은 모두 감동하시더라고요. 이 맛은 정말 집에서 끓인 맛이네요. 어머니가 끓여주던 미역국 맛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방마다 제가 직접 기른 화분을 놓았어요. 관음죽, 스킨답서스 같은 공기정화 식물들이었죠. 로비에는 진해의 역사와 명소를 소개하는 자료를 정성껏 준비했고 손글씨로 진해 맛집 지도도 그려서 벽에 붙여놨어요. 무엇보다 손님 한 분 한 분과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서울에서 온 직장인에게는 많이 피곤하시죠.
여기 바다 보면서 스트레스 다 날려버리세요 라고 했고, 부산에서 온 가족에게는 아이들과 함께 갈 만한 곳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라고 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어요. 혼자 온 중년 여성분이었는데 표정이 무척 어두우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혼 소속을 마치고 혼자 여행을 나오신 거였어요. 사장님, 저도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울면서 하신 말씀에 제 가슴도 뭉클했어요. 제가 남편을 잃고 느꼈던 막막함과 똑같더라고요. 괜찮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새로운 시작의 기회였어요. 분명히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분이 체크아웃 하시면서 사장님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저도 뭔가 새로 시작해 보려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뿌듯했어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 몇 개월을 보내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블로그나 여행 카페에 저희 호텔 이야기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진해에서 만난 천사 같은 사장님. 바다가 보이는 방에서 먹은 따뜻한 미역국의 맛. 홈스테이보다 더 따뜻한 호텔. 혼자 여행하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힐링 숙소. 이런 후기들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났어요. 제가 힘들 때 외면했던 사람들도 많았지만 진심으로 대하면 분명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특히 사장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인생 상담도 받았어요. 여기 와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갑니다. 같은 후기들을 보면 제가 단순히 숙박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해 겨울 예약이 밀리기 시작했어요. 벚꽃철이 아닌데도 말이에요. 바다를 보며 일몰을 감상하러 오는 커플들,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 오는 분들, 가족끼리 조용한 여행을 하고 싶어서 오는 분들. 정말 다양한 손님들이 찾아주셨어요. 2015년경부터는 예약이 계속 밀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일몰을 보러 오는 커플들과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셨죠. 그래서 옆 건물까지 매입해서 객실을 10개로 늘렸어요. 이때는 아들 진수도 많이 도와줬어요. 홈페이지 제작이며 온라인 예약 시스템까지 모두 아들이 만들어줬거든요. 엄마, 이제 우리가 엄마를 도와드릴 차례예요. 이 말을 들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호텔이 유명해지면서 진해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어요. 시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조식 메뉴 개발도 함께 했죠. 특히 겨울철에는 진해만의 매력을 어필하는 겨울바다 힐링 패키지를 만들어서 연중 운영이 가능해졌어요. 이제는 벚꽃 시즌이 아니어도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주세요. 올해로 호텔 운영 13년 차가 됐네요. 지금은 직원 3명과 함께 20개 객실 규모의 호텔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약률도 연중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무엇보다 손님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보람이 커요. 아들 진수는 결혼해서 서울에서 잘 살고 있고 딸 미영이도 부산 대학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일하며 제 자랑이지요. 손자, 손녀들도 방학 때마다 할머니 호텔에 놀러와서 바닷가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해요. 돌이켜보니 그 모든 고난이 결국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만약 남편 사업이 망하지 않았다면, 아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 지금까지 살면서 느낀 3가지 교훈을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교훈은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찾는 법입니다. 가장 어둡고 힘들 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 중요해요. 저에게는 아이들이 그 희망이었죠. 두 번째 교훈은 진심의 힘입니다. 손님들을 내 가족처럼 대했더니 그분들도 저를 가족처럼 여겨주더라고요. 기술이나 자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에요. 세 번째 교훈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50 중반에 새로 시작한 호텔업이지만 오히려 인생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고객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요즘은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파도가 밀려왔다 빠지는 것처럼 인생도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바다는 항상 그 자리에 있듯이 우리 마음속의 희망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배웠어요. 지금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일몰은 가장 어두웠던 밤 다음에 온답니다.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도 분명 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진해에 오시면 언제든 저희 호텔에 들러주세요. 바다가 보이는 방에서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 대접해 드릴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